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육아일기, 1.5집, 아이돌. 네, 이번 주도 흥미로운 키워드들이 등장을 했는데 먼저 1.5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관련이 돼 있죠? 네, 방구석 콘서트 2탄이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28일 방송에서는 트로트 가수 유산슬 씨의 1.5집 컴백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송가인 씨와의 듀엣곡 이별의 버스 정류장이 최초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프신동, 유로패스와의 특별 콜라보레이션 무대까지 선보이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눈물 젖은 버스를 타면 당신이 생각나 차창밖에 비가 내리네 한 정거장 멈추고 지나칠 때마다 보고 싶어 줄 사람 없는 꽃다발은 시들어 가네 사랑 이별을 닮아서 사랑했었다 말해 사랑을 내리고 이별을 태우고 버스는 달려가네 버스는 떠나가네 네,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렴구 중독성 무엇? 하루 종일 사랑은 내리고 이별은 태우고 흥얼거리고 있음. 유로페우스 하프 접목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인 듯 노래가 갑자기 확 고급스러워짐. 세계관끼리 콜라보하는 거 보니 유재석 부캐 모아서 디너쇼까지도 가능할 듯. 네, 전반적으로 신곡에 대한 호평도 많았고요. 놀면 뭐하니 캐릭터들의 그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한편 놀면 뭐하니 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음원 수익을 기부하겠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재미의 의미까지 더한 이번 놀면 뭐하니 위원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키워드에서 1.5집이라는 키워드에 좀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한동안 요즘 유산슬 캐릭터가 이게 좀 보이진 않았거든요. 다른 미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산슬 캐릭터는 살짝 이제 좀 뒤로 밀려난 게 있었는데 이제 1.5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네. 오히려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1.5집이라는 거 뭐예요? 2집을 기대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그 대중교통 3부작의 마지막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어떤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계속되는 도전이 쌓이고 캐릭터가 쌓이고 서사가 쌓이면 그걸 또 카드로 해서 또 활용하는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유산슬 캐릭터는 나중에도 또 활용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읽기 전에 한 번 더 되게 멋있게 등장해줬었던 그런 또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단 연예인 중에 연예인인 유재석 씨가 뭐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 송가인 씨와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화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음원 사이트에 공개가 되면서 실시간 음원 차트에 진입까지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화제성이 있는 그런 소재를 잘 버무려서 만들어낸 방송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무대를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요. 네. 하늘에서 어떤 그래픽으로 된 날개가 달린 악기를 든 분 내려오면서 갑자기 콜라보레이션 무대가 펼쳐지고 그다음에 무대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라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런 무대 처음 봤습니다. 뻔뻔하다는 뜻인가요? 환상적이라는 뜻인데요. 너무 좀 솔직히 연출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뭔가 어설픈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그래픽을 썼고요. 그래서 눈이 되게 즐거웠고 디테일이 너무나 뛰어난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봉 감독님 봉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놀테일이라고 감히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하나하나의 그 무대가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소품이라든가 분위기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추임새라든가 리액션까지도 다 너무나 철저하게 계산이 돼서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더 즐겁게 감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청자로서 이 유산슬의 이제 컴백 무대의 어떤 분량이 전반적인
그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짧아서 아쉬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육아일기,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지난달 27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관련 키워드인데요. 네. 이날 방송은 장도연 씨의 일상을 담은 나 혼자 안 산다 편으로 꾸며졌습니다. 고민 끝에 입양한 반려 고슴도치 추를 소개하면서 서투른 육아일기를 펼치는가 하면 또 정성을 담아서 어머니의 생일상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나 혼자 안 산다? 키우는 거예요? 이게 뭐야? 키우는 거예요? 고슴도치? 제가 고슴도치를 한 3, 4년 전에도 키울까 굉장히 고심하다가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얘한테도 좀 많이 맞을 것 같아서 큰맘 먹고 고슴도치를 입양해 왔어요. 근데 고슴도치도 똑같이 생긴 것 같아서 얼굴이 다 다른데 쟤 진짜 잘생겼어요. 저 뭔지 알아? 뭐야? 저거 고슴도치 화냈어, 얼굴. 진짜로? 화내! 어머, 너무 귀여워. 아우, 나 쟤 진짜 쥐는 어디 가고 싶어? 아무래도 쥐요? 우와. 우와. 집 갈까? 엄만 지쳤어, 솔직히 말해서. 어떡해. 야. 아, 다 왔는데. 아니, 가지 마. 저게 지금 여러분들은 간단히 편집된 영상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오래 했는데, 저거. 와, 이 먼지 구덩이 이거 뭐야? 왜 그랬지? 엄마한테? 아우, 똥 그만 싸! 아우, 똥 그만 싸! 먹고 똥 싸고 도망가고, 먹고 똥 싸고 도망가고 자고. 이게 뭐야? 이게 가족이야? 아, 이게 아우, 가족! 지친다. 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너처럼 이렇게 속 안 새길 거야. 이제서야 효녀가 되는 거죠. 근데 와, 너무 힘들더라. 고슴도치를 통해서 또 효도를 알게 됐네.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아, 추가 정말 귀엽더라고요. 장도연 씨의 진심이 담긴 행복한 일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다양한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누가 반려동물 이름으로 이렇게 큰 웃음 주냐고. 이건 도연 씨라서 가능한 개그임. 고슴도치 키우고 싶었는데 추 보면서 대리만족했어요.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도연님, 남다른 개그감이 어머니한테서 왔나 봐요. 어머니도 너무 웃기시던데. 크크크. 장도연 씨의 유쾌한 일상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장도연 씨가 나온 이번 편은 선 공개된 영상에서부터 120만 뷰를 돌파하는 등 온라인상에서도 뜨거운 화제를 불러왔는데요. 위원님들이 이번 편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그 장도연 씨의 그 나 혼자 안 산다 편의 구성력은 정말 수준이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슴도치와 정말 소통이 하나도 안 돼서 고군분투의 그런 순간 다음에 어머니의 그 생일상을 차려주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게 되니까 처음 해봤어요. 엄마, 내가 할 테니까 추랑 놀래? 왜? 다쳤어. 전복에? 귀엽구나, 껍질. 우리 사먹자. 아침에 이렇게 집에 나올 때 남편이 그랬어요. 밥 굽는 거 아니냐고. 명 짧은 사람 못 얻어먹겠다. 그게 정말 엄마로 시작했다가 이제 딸로 이제 바뀌어지면서 마치 3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돼서 구성력이 뛰어난 그 꼭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콩나물 1호, 고슴도치 2호를 통해서 어떤 1인 가구의 뭐 반려의 삶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어서 그건 좋았습니다. 다만 약간 우려되는 점은 있었어요. 이 고슴도치가 사실은 익숙한 반려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이러이러하게 나오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박현주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들이 있어요. 시청자 댓글들이 방송 나가고 중고나라 검색어 1위가 고슴도치 분양이었다. 제발 귀엽다고 무턱대고 키우지 말길.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동물보호소 봉사자인데 방송 탄 동물들은 반짝 떴다가 파양되는 경우가 많아요. 방송 관계자분들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자막 등으로 주의를 주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네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나 혼자 산다가 꾸준히 가게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뭐 반려동물이든 반려식물이든 혼자 살지만 그래도 정말 나 혼자 안 사는 많은 케이스들을 보여주게 될 텐데 그럴 때 왜곡된 정보라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파급력이라는 것 때문에 의도된 의미가 있고 또 수반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수반되는 의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제작진도 좀 더 이제 좀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아이돌. 이번 키워드는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돌은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담아내는 TV 예술 무대와 관련된 키워드인데요. 클래식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 특집이 전파를 탔습니다. 데니 구의 공연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MC 손여름 씨와 함께 음악, 인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늘 상암 MBC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클래식계 에너자이저이자 무한 긍정의 아이콘 바이올리니스트 데니 구 씨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스튜디오 와 있다는 게 어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되게 설렜어요. 설레셔서. 네, 그래서 그걸 특히 지금 제 대세인 여름 누나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 네, 먼저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감상할 건데 네. 바흐가 데니에게 좀 특별한 작곡가라고 들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예요. 그래서 살짝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게 1717년도쯤에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흐가 30 지나고 살짝 경제적으로 괜찮고 여유와 그 기쁨이 살짝 그 음악에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와 데니 구 씨의 유쾌한 입담이 돋보인 방송이었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주자가 곡 설명을 하고 바로 이어서 무대를 보니까 이해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연주 정말 완벽했고 데니 구 씨의 재치 있는 인터뷰도 돋보인 방송이었어요. 유키 구라모토와 콜라보 무대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연주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연주 잘 들었어요. 데니 구 씨의 훌륭한 연주가 돋보였다는 반응과 함께 곡 해석을 직접 해줘서 이해하기 편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 방송을 통해서 데니 구 씨는 물론이고 클래식의 매력에 새롭게 빠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은 이번 TV 예술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인터뷰 투샷이 손여름과 데니 구의 투샷이라니 여기서부터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연주를 들려주기 전부터 시종일관 정말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대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음악적인 취향까지도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주셔서 나중에 그 이어지는 연주 장면들에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풀어냈구나라는 게 굉장히 잘 매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힌트, 음악적인 해석에 또 힌트를 줬던 그런 인터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는 그 유키 구라모토와의 무대가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의 무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표현도 맞겠지만 거장과 신성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그런 무대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밝은 성격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 감수성까지도 같이 엿볼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식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고 특히 이제 가사가 없는 음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더 버터플라이 러블스 바이올린 콘체르토를 이제 그 관련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중국의 로미오의 줄리엣 같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주인공들이 딱 2명 있어요. 남자랑 여자. 음악의 몇 마디 뒤에 갑자기 남자가 죽어요. 그래서 갑자기? 네네 무덤에 있는데 이제 여자도 오열하면서 이제 무덤 안으로 같이 뛰어 들어가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두 나비로
이제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아름다워요. 서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곡을 음악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의 스토리텔링까지 같이 이해하면서 이 곡의 풍부함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아티스트가 자신의 어떤 해석을 대중과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기회가 바로 이 TV 예술 무대의 의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 예술 무대를 사실 잘 챙겨보는 시청자는 아니지만 이번에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 이렇게 좋은 거구나. 3번이나 봤어요. 제가 한 방송을 3번 보는 건 제 인생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특히 이제 데니구 씨가 이렇게 토크를 한 다음에 마치 편집을 토크를 하고 바로 무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편집을 했어요. 뭔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것처럼 시청자와 이렇게 채팅하면서 방송하는 것처럼 하다가 쓱 들어가니까 되게 나랑 가까이 있구나 이 사람이. 그리고 데니구라는 사람이 나랑 친근감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분이 하는 음악에도 관심이 가게 되고 저처럼 클래식의 문외한도 뭔가 이 노래의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TV 예술 무대가 채팅이나 뭐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한번 연결해보면 요즘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TV 예술 무대가 더욱 흥미로운 방법으로 다양한 무대를 소개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 뵙겠습니다.